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서도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일반 도민 접종을 앞두고 모의 훈련이 진행됐는데 서귀포 지역은 백신 접종센터 구축이 늦어지면서 접종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의료진과 응급구조사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백신 접종 모의 훈련. 접종자들이 예진표를 작성하고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의료진과 몸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백신을 맞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접종이 이뤄지고 30분 동안 이상 반응이 없는지 살핍니다. 급격한 전신 반응을 호소하는 접종자가 생기자 의료진이 응급 처치를 한 뒤 구급차로 이송합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보이는 환자는 접종센터 내에 설치된 이동형 음압병실로 옮겨져 긴급 처치를 받게 됩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평가한 거를 이제 지자체에 말씀드려가지고요. 조금 동선이 꼬이는 부분이라든지 준비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준비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서귀포 백신 접종센터에서는 훈련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5도 이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서귀포 접종센터에 배치할 냉동고 구입 예산이 지난주에야 배정됐기 때문 센터가 들어설 장소도 당초 제주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서귀포 의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병원과 거리가 멀어 이상 반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송에 시간이 걸리고 추가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고 서귀포 의료원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접종센터가 개소되게 되면 저희들이 국립질병관리청에 중대본에 어저께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접종 약품을 배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접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75세 이상 고령자 4만 8천여 명 가운데 현재 제주도에 배정된 화이자 백신은 5,850명분. 제주도는 오늘 25일까지 접종 동의를 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접종센터가 준비되지 못한 서귀포 지역은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던 학교의 수업이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했던 오현고와 탐나중, 제주여상은 오늘부터 정상 등교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는 어제 하루 관광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617명으로 늘었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를 앞두고 실시된 도민 의견조사 조작 의혹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 지침이 제정되기도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시민단체는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의회에 의견 제시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를 앞두고 도민 의견조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3월 21일. 그런데 카지노 영향평가 세부 내용을 규정한 지침은 사흘 뒤인 3월 24일에 제정됐습니다. 지침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제주도는 2019년 말 제정된 카지노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시행규칙에는 주변 지역 주민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이 제출한 도민 의견조사는 대상 인원과 질문 항목 내용은 물론 질문 개수까지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마련된 지침과 동일합니다. 제주도가 영향평가와 관련해 사업자 측이 제시한 의견을 지침에 반영했던가, 제주도와 사업자 측이 서로 협의해 지침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사업자 측도 시행규칙과 2019년 5월에 마련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최종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제주도의 문의에 카지노 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제주도와 사업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경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드림타워 카지노와 관련해 절차를 중단하라고 제주도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회가 이전 허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절차와 공정성이 훼손된 영향평가 절차를 인정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강행하려고 한다면은 도민들이 이에 대한 분노가 도의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에 도민 의견조사 왜곡 의혹과 경찰 수사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가운데 이전 허가를 앞두고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는 드림타워 쇼핑몰을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도 의회에 출석해 드림타워 쇼핑몰 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넘는데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했다며 이번 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통상생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 영업해야 합니다.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 3, 4층에 쇼핑몰을 갖추고 지난 1월부터 영업해왔습니다. 제주 도민을 상대로 한 수백억 원대 고급차 수출 사기 소식 이달 초 제주 MBC가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기에 연루된 차량들이 다른 지역에서 대포차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골목길. 검은색 고급 차량이 주차된 차를 들이받더니 흰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운전석에서 다급히 뛰쳐나와 도망칩니다. 지난달 9일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서 난 사고인데 차량 안에서는 빈 주사기와 마약이 발견됐고 30대 운전자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으니까 경찰차를 들이받고 골목길에 차 한 대를 받고. 그런데 차량 조회 결과 이 검은색 차량의 소유주는 제주에 사는 A씨. 모 무역회사로부터 할부로 고급차를 사면 중고차로 동남아 등지에 수출해 대당 2천만 원의 수익을 준다는 말에 명의를 내줬다가 수익은커녕 고스란히 차값을 물게 된 피해자입니다. 해당 무역회사는 문을 닫고 대표마저 잠적한 상황. 영문도 모른 채 범죄에 연루된 차량 소유자로 통보받은 피해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금 경찰서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차가 뭐가 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마약 공무해갖고 입건됐습니다. 알고 계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주경찰이 확인한 수출 사기 피해자는 120여 명. 출고 차량은 120대로 피해 금액만 250억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과속적발 통지서나 교통사고 처분서를 받고 있어 차량은 대포차로 국내 곳곳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기범들에 의해서 구입이 됐다가 그 피해자들의 소유지만 피해자들의 점유를 벗어나서 전국에서 그 대표 차량으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연말 첫 피해 고소가 이루어졌지만 경찰이 피해 차량에 대한 수배를 하지 않는 등 늑장 대처와 부실한 수사로 피해가 커졌다며 지금이라도 조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7명을 입건하고 주범 2명을 쫓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수사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세종시 청사에서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4.3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4.3 유족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영 차관은 관련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한편 위자료 등 특별지원 연구 용역은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동 연구과제로 오는 8월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해당 용역에는 위자료의 정의와 지급 기준, 금액 산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4.3 73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3 평화 인권 교육 주간에 명예교사 45명을 위촉해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3 역사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 교육청과 각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념관을 마련하고 역사 담당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직무 연수와 전국 청소년 온라인 평화 포럼과 4.3 평화 스피치 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강정 정수장의 수돗물에서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에도 깔따구 유충이 또다시 나왔는데요. 도의회가 고위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불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깔따구 유충이 처음 발견됐던 서귀포시 강정정수장. 원희룡 도지사가 사과하고 정밀 여과 장치를 설치했지만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과정에서 송수관로가 파열된 뒤 여과 장치가 고장나 지난달에도 유충이 또 나왔습니다. 도의원들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과 상하수도 본부장, 환경과 농축산국장까지 출석시켜 불과 넉 달 만에 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됐는지 따졌습니다. 원래는 중장기적으로 크게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예비비 18억을 투입해서 어쩔 수 없이 긴급 땜빵용이 아니냐.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에는 나오고 그랬는데 3일이면 고치는데 왜 안 고치고 한 달 동안 방치해 있던 거죠? 정밀요가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아까 저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내부 소통 부재였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그게. 수돗물 관리 예산이 부족한 데다 책임자들이 자주 바뀌고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 담당만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담당만 하면서 왜 상하수도 본부의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잘랐어요? 본부장 됐으니까 우리 이제는 더 주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좀 더 주지 않고. 2014년 7월 이후부터 몇 명이 바뀐 줄 아십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9번째입니다. 안우진 본부장이 9번째예요. 안우진 본부장님 상하수도 본부 근무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의원들은 제주도의 물 관리 정책을 지도 감독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다음 달 도정 질문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직접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투기와 투자가 명확히 구분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주간정책회의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획부동산 등 투기는 엄단해야 하지만 정당한 투자까지 막는 일률적 제한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폐가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공시가격 왜곡 논란을 빚은 것은 도민들의 권익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채집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일본 뇌염 유행 예측 사업 중 제주도에서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의보 발령 시기는 지난해보다 4일 빠른데 제주도의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월동 모기가 일찍 활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의 농가에서 소 한 마리가 지난 18일 결핵병으로 확진돼 해당 소를 살처분하고 함께 사육 중인 109마리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동 제한 조치했습니다. 소 결핵병은 제주에서는 2019년 한 마리가 감염됐지만 지난해에는 없었고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541마리가 감염됐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이륙 직전 계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주항공은 어제 오전 7시 반쯤 승객 160여 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려던 항공기가 활주로에 나가기 직전 엔진 이상이 감지돼 계류장으로 다시 이동하는 램프 리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2시간 만에 대체기를 투입했고 문제가 된 항공기는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